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공동주택 빌런들입니다. 내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산다면 어떠실까요? 함께 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 앞 우산꽂이부터 분리수거함, 택배 상자까지. 여기 철물점인가요? 자, 또 다른 사진. 예. 복도부터 계단까지 생수에 쓰레기, 우산, 또 생활용품. 저 계단을 내려가도 끝이 없는 저 물건들. 여기 혹시 천원숍 다 있어 거긴가요? 자, 마지막 사진. 이거 뭐야?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눌러붙은 냄비부터 프라이팬. 저기 수저도 걸쳐 있어요. Unbelievable. 자, 이 기자, 이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진들이 말이죠. 모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요. 한 이웃이 신혼부부가 이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이렇게 개인 물품을 두고 사용해서 고민이라면서 사진과 함께 사연을 올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은요. 이 해당 건물이 7층짜리 신축 빌라입니다. 총 11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주민만 빼놓고 모든 이웃이 이 복도에 생활용품부터 쓰레기를 내놓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 올린 주민은요, 다른 이웃들이 본인 집은 넓게 쓰고 싶고 또 냄새도 나니까 복도를 창고로 쓰레기장으로 쓰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표한테 알리긴 했는데요, 쓰레기 치운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런 얘기 무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윗집 이웃이 계단에 밥그릇이며 냄비 등을 던지면서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면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심지어 윗집 이웃은 꼭 새벽마다 저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 아래층 주민이 좀 조용히 싸워주실 수 없냐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어떻게 조용히 싸우냐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고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도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가는 등 별다른 어떤 이런 반응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거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인간에게는 5가지 복, 오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육복, 바로 좋은 이웃을 만나는 이웃복. 사실 저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범죄학 이론 중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저 집도 버리니까 나도 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데 사실 저렇게 복도에다 물건을 놔두는 것은 소방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무질서 상태가 점점점 지나면 그것이 나중에 좋지 않은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 좀 팁을 드리면 저렇게 하면은 저게 그 아파트나 또는 그 빌라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론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해당되시는 그 주민들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오늘 바로 청소를 갖다가 하시고 깨끗한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피해 주지 맙시다. 자, 밤사이 대전에서 일어난 일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저 한 남성 타이어 매장 앞에 지나면서 야, 너 검은 옷 왜 앞을 막아 하면서 하듯이 발로 펑! 예, 와르르르르르르. 이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하듯이 굴러가는 저 타이어를 쳐다봅니다. 양 변호사님, 저러다가 옆에 지금 도로에서 차라도 지나가고 있었으면, 그래서 타이어랑 부딪히기라도 했었으면, 예? 아니 왜 그럴까요? 그냥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냥 쌓여있는 타이어를 저렇게 차놓고 또 혹시라도 저게 굴러가서 도로로 갈까 봐 걱정은 드는지 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이고 이 통행로에 저렇게 타이어를 쌓아놓은 게 잘못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이어 매장 측에서는 저기는 타이어 매장 내에 있는 거랍니다. 그 보행로 안쪽에. 그래서 정말 그냥 가다가 습관적으로 찬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오붓하게 길을 걷는 저 두 남성. 이때 오른쪽 친구. 왜 땅이 다가오지 하더니 우당탕탕탕. 아유. 땅이 다가왔어요. 지열이 이 자식 일어나. 저렇게 이렇게 세우더니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영원한 친구 막 하면서 지금 어깨동무하고 가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네. 가게 펜스를 완전히 박살났어. 어떤 식당의 가게 앞부분인데요. 두 사람이 지금 만취한 상태로 가다가 펜스가 지금 완전 박살난 상황입니다.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거는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아마 했다고 그러면 형사처벌은 뭐 과실재물손괴죄는 없습니다.
일부러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로 펜스 박살낸 것 같고 다만 민사 책임은 져야 돼요. 저 손해배상 만약에 사장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화물차에서 와르르르르. 자, 도로 위에 쏟아진 이것들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문제없이 잘 갑니다. 자, 그런데 윙바디에서 뚜껑이 열리더니 그냥 세상에 저기 뭘 그렇게 많이 쏟아내. 자, 영화에서 보면 도로 액션씬 찍을 때 윙바디에서 장애물 던져서 위기를 모면하곤 하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네, 실제 상황에선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짐칸 문이 열리면서 저렇게 짐들이 떨어진 사고입니다. 저게 작동 불량인 건지 아니면 제대로 닫질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 화물차 짐칸 닫을 때는 꽉 닫는 습관, 그리고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겠습니다. 윙바디 내에서도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결박고리를 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오르막길을 오르는 차량. 뭐야? 시작하자마자 뭐가 떨어졌어? 자, 커브를 트는데 적재물이 아이구야 저렇게 고박을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건 제대로 묶어놓지 않은 것이 너무 명백해 보이죠. 저것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은 사실 수백만 원대 수리비까지 나왔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적재물에 대해서는 꽁꽁 묶어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요. 이거 차 수리비는 다행히 당연하고요.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잘못 적재를 해서 사람까지 다치잖아요. 저는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아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휙 버리고 떠났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자정 무렵 부산의 한 무인 점포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강아지를 놓고 집어넣고 다시 문을 닫고 나가버려. 혼자 남아서 당황하는 저 댕댕이. 결국 저 인간 주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인 점포를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영문도 모른 채 댕댕이. 자, 그래도 이거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지 않았다는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까? 살다 말이죠. 무인 점포에 개 버리고 가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네, 저게 지난 10일 밤인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산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 5, 60대 정도 돼 보이는 이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하고 사라진 겁니다. 공개된 CCTV에는요, 이 남성이 강아지를 점포에 풀어준 뒤에 못 나오게 이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까지가 전부 담겼습니다. 강아지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헤맸다고 하고요. 다음 날에 이걸 점포 주인이 발견해서 이 강아지 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강아지 상태를 보고 이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개로 추정된다고 봤고요. 이 해당 남성이 강아지 유기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강아지는 생후 3, 4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아이고. 다행히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저 영상 좀 보세요. 저 사람 그냥 낯선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 보세요. 예? 저걸 버리고 저런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개를 키우다가 자신의 능력 바뀌니까 유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아마 선택은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그냥 유기를 하는 것과 유인 점포에 유기하는 거, 무인 점포에 유기하는 거. 길거리에 유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좀 양심이 좀 찔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유인 점포에다가 만약에 개를 저렇게 유기를 하면 바로 그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저렇게 CCTV가 있는 것을 갖다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배려해서 개를 갖다 저기다 유기했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이 개를 우리가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일이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만난 지 2달 만에 점점점. 2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귄 지 2달 만에 결혼하자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들은 대기업 회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여성은 29살, 남성의 나이 34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여자친구한테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할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꾸 가족들, 친구들 모임에도 데려가려고 하고요. 남친 가족이랑 식사 자리를 만들고 싶다. 너희 부모님한테는 날 언제 소개시켜줄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친은 이 여자친구 야근하는 날이면 몇 시간을 기다려서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이 피곤한 와중에도 꼭 여자친구를 보러 오겠다는 등 굉장히 자상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잘생긴 외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달 만나고 결혼 결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좀 더 만나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 남자친구는 결혼해주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거냐 마찬가지 아니냐.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너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자연아, 연애 기간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내 친구 지훈이 알지? 그거 있잖아, 웃기고 안경 쓴 애게. 걔 5년 만나고 결혼했다가 한 달 만에 이혼했어.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진짜 후회한다, 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럴수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친. 오빠, 윤성이 오빠 잘생긴 거 인정. 사랑꾼인 거 인정. 하지만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이렇게 보채? 그리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니. 오빠 그럴 때마다 약간 무서워. 1년만. 딱 1년만. X.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안경 쓰고 웃긴 네. 우리 지훈이. 예, 뭐 저는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자, 맞습니다. 뭐, 정말 우리 박 변호사님 정말 최고의 신랑 진짜. 또 뭐 이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사귀고 또 적게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진짜요? 이제 뭐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결국은 사실은 이 만났을 때 이게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또 아닌 관계가 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짧게 만났지만서도 또 잘 사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분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2달이면 어떻고 1달이면 어떻고 또 2년이면 어떻습니까? 받아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윤성이 오빠. 예. 일단 알고 지낸 지가 3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뭐 그게 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더 짧은 시간에 결혼을 하자고 이 얘기를 했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차. 여기서 팩트 그것에 체크. 대해서는- 교수님, 얼마 만에요? 저는 얼마 만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네? 한 10번째. 예, 그래서 사모님하고 만나신 지 만난 지 10번째 10번째 제가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녀 간에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그 기간하고는 상당히 좀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신부의 입장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 압박은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 헤어진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너무 좀 경솔한 것 같고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그 양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뭐 3년 정도 만났으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한 10번 정도 만나가지고 저희 딸에게 누가 결혼을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더 있어 봐라라고 얘기를 갖다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교수님 약간 약간 내로남불 뭐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지하게 헤어질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2달까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한 2번 만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결혼은 양쪽이 좋아하는 거, 양쪽이 의사합치가 되는 거고 그 이후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잖아요. 적어도 앞으로 4, 50년 같이 살 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일방통행으로 한다? 저는 이 남자 옳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지금 30대 중반 정도 회사까지 다녔는데 죽을 것 같다. 20대 초반, 10대 후반이면 이해해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저는 이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좀 이 무섭다. 남자분. 예, 무서워요, 진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건 저는 좀 반박하고 싶어요. 반박. 바로 싶은 게, 그걸 원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애교를 부린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정말 위협이- 죽어버리고 뭘 죽겠습니까 사람이. 어. 정말 안 된다고 이렇게 너 나의 사랑을 알아봐달라 이런 의미로 저런 봐야 얘기 되지. 듣고만 계실 거예요, 저거? 애교였다면 사건 반장이 사연이 안 왔어요. 그냥 귀엽다 오빠, 우리 오빠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아니 3년이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2달 사귀었는데 뭔가 망설임이 있다라는 건 저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2달만 더 지켜봅시다. 예, 2달.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예, 오윤성 교수님 머리 위에 예. 그 말풍선 하나 띄워주세요. 예. 니들 제가 한 달 더 쓸게요. 석 달 더 지켜보고. 2달 정도만이라도. 야, 니들. 알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연 속 여성과 비슷한 연령대인데, 네. 아까는 2달 만나는 거 결혼 결정 오케이 그랬잖아요.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이 일단 3년째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만났는데 약간 꺼려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말한 게 다 맞는지 이거를 다 제가 검증해봐야 하는 경우인데 3년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시청자분들 의견 좀 전해드리자면은 다들 본인 사연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진짜? 계십니다. 어. 군기반장님, 군기반장. 나도 2달 만나고 23년째 살고 있는디? 라고 아이고야. 말씀을 하셨고요. 엄미자님, 2번 만나고 남편이 예식장 예약했는데요. 18일 만에 결혼했어요. 라고 어쩜 좋아, 어쩜 하셨습니다. 좋아. 그런데 또 토미님은요. 어. 같은 교회에서 15년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 있게 결혼했는데 막상 같이 살면 다른 점 많이 있어요. 더 알아보세요, 인격적으로.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이 정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